안녕하세요. 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요.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점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먼저 점 하게 되면요. 영어로 맨시란 말을 쓰는데요. 이 점을 나타내는 결합사인데 뜻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말 맴시, 마음이라는 뜻이죠. 마음을 어디에 주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점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점은 토정 이지함 스님이 지은 토정 비결이 아주 유행했죠. 요즘도 이것도 많이 보는데요. 이것이 모든 그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또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또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또 미래가 있고 또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경계해서 그 위험을 방지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점을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점하면 영어로 먼저 디버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디버네이션은 디바인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디바인이라는 말은 띠 보인다 해서 나왔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신이라는 글자를 파자해보면 볼시자와 번개신으로 파자해볼 수 있는데요. 이 번개신이라는 말은 삼라만상의 다양한 변화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은 띠 보인다,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 예지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서 디버네이션이라는 말이 바로 점이나 예측, 예지, 예언을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그래서 디바인 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띠 보인다니까요. 바로 신을 뜻하는 말이니까 신의, 신성한, 성스러운 이런 것처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면상이 사실은 성스럽고 심오하고 이렇게 예언이나 점을 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점하면 먼저 또 포춘텔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은 포춘이란 말은 바로 벌어든다에서 놓은 말인데요. 운, 행운, 재산이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어들이니까 재산은 것도 우리가 벌어들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운명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벌어들인 거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들었다 해서 일체 유심조 이래서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포춘 텔링 하게 되면 현자들이 우리가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거니까 바로 점이나 예지가 되고 운명이란 말도 사용되는 말이겠죠. 이때 우리가 점쟁이를 갖다 영어로 포춘 텔러라 말한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온 말들이죠. 많이 유행되는 것이요. 요즘 우리가 카드로 하는 타로 카드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정확한 발음은 테로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따로란 뜻인데요. 무슨 말인가? 종전과 다른 새로운 카드란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타로 카드가 만들어질 때는 점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카드와 조금 색다른 카드를 만들어서 놀이를 한 데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따로란 말이 돼서 테로란 말로 사용되는 건데요. 이 타로 카드는 보통 우리가 22매로 이루어졌는데 별자리를 나타내는 12자리 하고요. 해, 달하고 행성은 지구를 제외한 8개를 합해가지고요. 22매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한 번의 트럼프로 이루어져 있죠. 타로를 카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타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이걸 갖다가 점을 치는데 사용되는데 초기에는 이게 점 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전과 다른 새로운 카드다라고 이름해서 바로 따로, 즉 테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은 영어로 카트맨시라 부르는데요. 이 카트맨시란 말은 카드, 즉 카드에서 나왔는데요. 카드란 말은 갈라 뜯는다 해서 나왔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파피루스 껍질을 갈라 뜯어가지고 종이를 만든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카드 하게 되면 종이, 카드 이런 말 되잖아요. 그걸 이용한 점이 바로 카트맨시가 됐어요. 바로 카드에다가 마음을 준다 하니까 카드점이 되는데 우리 옛날에 보면 할머니들이 이거 카드 가지고 이렇게 그날의 운수를 점치잖아요. 이러한 것이 바로 카트맨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또 점치는 도구로서는 새를 이용하는데요. 그 새를 보고 하는 것이 바로 오스펙스라 부르는데요. 이 말은 오 하는 것은 바로 알을 나타내는 새를 뜻하는 말이고요. 스펙스란 말은 잘 알다시피 살펴, 캐스에서 나는데요. 즉 새를 살펴보는 데서 나온 말인데요. 바로 복정관 또는 새 점치는 곳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럼 새의 무엇을 보냐면 새 울음이나 행동 또는 새를 가지고 쪽지를 가져오게 해서 그 쪽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점을 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동사로 보면요. 오스피케이트란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마찬가지로
R에다가 살피게 하다 하니까요. 즉 길조를 점쳐서 어떤 일을 시작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좀 재수가 좋아야 어떤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점을 미리 쳐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그걸 갖다가 영어로 오스포케이트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 학교 앞에서 이 새 한 마리 할머니가 가져와서 쪽지 가져오는 이런 점을 쳐본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어로 오스펙스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새를 이용해서 점을 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오니스맨시라 부르는데요. 오니스란 말은 바로 알나스 하니까요. 새를 뜻하는 중요한 결합사예요. 그래서 이 말을 붙여서 오니스맨시다 이랬어요. 오니스에다가 마음씨를 붙여 넣었어요. 새가 나는 모양이나 울음소리로 점을 치는 그런 새점을 영어로 오니스맨시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가 나는 모양이나 이런 그 새의 울음소리를 보고 점을 치는 방식도 있지만 우리가 동지 때 먹는 이 새알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점으로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새알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 빨간색이 는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새를 숭배하느냐면요. 새가 높이 날잖아요. 그래서 신과 사람을 매개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새가 가장 높이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점을 치는데 그 새점이 영어로 뭐라고요? 오니스맨시다 부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재물인 동물의 창자나 살아있는 양의 간을 갖다가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한 방식을 허러스펙스라 부릅니다. 그 허러스펙스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흘렀다니까 파일했단 말이죠. 그걸 살픽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살아있는 양을 죽여서 그 산 양의 이제 간을 갖다가 제물로 바친 후에 신이 거기에 어떤 표시를 해주며 그 신의 그 표시를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여기 지금 간을 갖다가 나타내고 그 간의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쭉 해놨고요. 그 모양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 청동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허러맨시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말을 보게 되면요. 허니어란 말이 있잖아요. 허니어는 흘러내가 하니까요. 파열하다 뜻이니까 헤르니아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탈장이 난데요. 너무 오래 앉아서 우리가 그 창자가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그런 형상을 갖다 우리가 허니어라 그래서 흘러내어 즉 헤르니아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말 헌자를 갖다가 파자해 보면요. 솥근자에다가 개견자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지금 모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솥에다가 지금 호랑이를 새겨진 솥에다가 개란 말은 고기를 안에 집어넣는데 초기에는 사람을 집어넣는 인신공양을 하다가 이제 동물을 집어넣고 나중에는 이제 음식을 집어넣고 지금 여기다가 향로로서 이용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진화된 거 처음에는 사람 공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향로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무명화됐겠습니까? 그걸 헌신하다 할 때 헌자예요. 마찬가지로 피혈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컵에다가 피를 집어넣는 것을 상용한 건데요. 처음에는 사람 피를 집어넣고 나중에는 동물의 피를 집어넣고 지금 여기다 이제 수를 따르죠. 그렇게 이제 변화된 것들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허르니아, 즉 다시 말하면 허러스펙스란 말로 사용된 거예요. 창자를 보고 점을 짓다든가 아니면 살아있는 양의 간을 갖다가 빼서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모양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변화가지고요. 지금 뭐냐면 쌀을 가지고 하잖아요. 점쟁이들이 쌀을 갖다가 이제 그 제사하기 전에 놔놓고 제사 끝나서 쌀의 모양을 보고 점을 치잖아요. 그런 형상이 바로 여기서 분화돼 가지고 자꾸자꾸 발전된 것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이제 수탉에 가지고 점을 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알레크트로맨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레크트로맨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얼럭드리어라는 말이 바로 수탉을 뜻하는데요. 왜 수탉이 얼럭드리어냐면요. 얼럭무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암탉은 지금 이렇게 색깔이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은 색깔인데요. 수탉은 색깔이 지금 얼룩이 막 져 있어요. 그래서 얼럭드리언이라는 것이 바로 무늬가 얼룩인 수탉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리스어예요. 이걸 붙여서 얼럭트리어맨시 붙였어요. 알레크트로맨시 하게 되면 바로 수탉을 이용했는데 그럼 수탉을 뭘 보고 하냐면 여기 그림처럼 모이를 쪼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닭을 죽여서요. 닭의 뼈나 눈을 보고 점을 치는 방식이 바로 알레크트로맨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수탉을 이용하는 방식은 알레크트로맨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숯을 보고 점을 치는 방식인데요. 그걸 영어로 엔서코맨시라고 부릅니다. 엔서코 하는 것은 안들어 켜 하니까요. 안에 있는 불을 켜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탄을 뜻하는 말인데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줬다 해서
엔스르코멘시라는 말을 붙이면 바로 타고 있는 탄을 보고 점을 치는데요. 지금 사진과 같이 이렇게 하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점을 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수를 보고 점을 치는 방식인데요. 이 수를 보고 점을 치는 방식은 어르스맨시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리스메틱 하게 되면요, 어림셈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산수를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에다가 마음을 집어넣어서 어리스맨시 하게 되면요, 바로 수로 점을 치는데, 우리가 해리포터에 보면 이 수로서 점 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런 도구를 나타내는데요. 수를 가지고, 이거 제가 어릴 때는요, 이런 것들 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번호 불러가지고 3회, 5회, 6회, 7회에서 이게 이제 가로나 세로에 짝짝 맞아 들어가면 상품을 주고 하는 야바이라 그러죠. 예, 야바이 할 때 숫자로 가지고 야바이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리스맨시라 그랬어요. 숫자로서 점을 치는 방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별을 보고 점 치는 방식인데요. 별은 영어로 우리가 스타라 부르기도 하고 에스트로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 말은 하세다라. 즉 별이 아주 밝게 달아오른 데서 하세다라 이런 말을 쓰는데요. 어스트로란 말이 바로 별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기에 붙인 것이 우리가 어스트랄러지 하게 되면 점성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트로에다가 마음을 붙였다 하니까요. 하세다라, 어스트로맨시 하게 되면 바로 별을 보고 점치는 방식이니까 이것은 상당히 학문적으로 많이 성립되어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책에 대해서, 즉 성경을 가지고 점을 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걸 비블리오맨시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비블리오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이블이란 말에서 나왔는데요. 바이블은 종이의 수출입 항구로 유명한 페니키아의 비블로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비블로스는 원래 도시 이름이 구불르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구불 하니까 금방 이해되시잖아요. 구부르다 하는 것은 은등 모양을 나타내는 우리 고유한 말이에요. 구부르다 하는 것은 경상도 사람들은 이 방언을 잘 알아요. 구부르다. 예, 구불러에서 났죠. 그래서 구불러 하는 것은 바로 은등 모양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이 약간 바뀌어서 비블로스로 바뀌었어요. 비블로스로 바뀐 것은 불룩불룩하다 뜻인데요. 이거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 가면 그 산 이름이 배불른 산이라는 있어요. 그게 배불러스라는 산인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돼서 불룩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이블이란 말도 이 도시 이름이 지금 언덕 모양에서 나온 이름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피루스를 많이 이제 수출할 때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것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책 이름인 비블리오에다가 마음을 붙여서 비블리오맨시 하게 되면 바로 책점, 성경점을 따는데요.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구절이 적힌 여러 가지 이렇게 종이를 놔놓고 그것을 우연하게 하나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내용을 보고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연기를 보고 점을 치는 방식인데요. 그게 카포노멘시입니다. 카포노는 끄피운이라는 뜻인데요. 불을 끄고 연기가 피어오른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바로 연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연기를 뜻하는 말은 불이 꺼져서 피어나는, 그게 바로 연기잖아요. 그래서 끄피운멘시에서 카포노멘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관련된 말을 보게 되면요, 어케퍼니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꺼서 피우다 하니까 연기란 뜻이고요. 에아 하는 것은 병이란 말했죠. 그래서 연기가 없는 병이니까 탄산 결핍증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연기를 보고 점을 치는 방식은 카포노멘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거울을 보고 점 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걸 커터 앞트로멘시라고 부르는데요. 커터라는 말은 카타 하는 것을 끄지다 뜻이고요. 예, 아프트로 하는 것은 알바드로, 즉 보인다 뜻인데요. 지금 우리가 앞틱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광학이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갖다가 반대로 보게 돼서 점을 친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관련된 말을 하게 되면요, 커트 앞트릭스라는 말이 있는데, 커트 하는 것은 끄지다 하니까 반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트릭스 하는 것은 알보다 하니까 눈으로 본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본다 해서 반사광학, 거울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거기다가 마음을 집어넣어서 바로 커트 앞트로멘시 하게 되면 바로 거울 보고 점치는 건데, 여기 지금 수증구로서든지 아니면 거울 보고 점치는 그런 방식이죠. 예, 같은 것으로 하나 더 보면요, 에납토멘시라는 말인데요. N이라는 것은 안이라는 뜻이고요. 앞타 하는 것은 바로 알보다 하니까 이게 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쳐다본다에다가 맴시를 집어넣었어요. 거울로 점을 치는 것을 나타내는데, 다시 말하면 거울로 점을 치는 것은 커트 앞트로멘시나 아니면 에납트로멘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바로 앞틱이란 말이 바로 알보다에서 나온 눈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번에는 촛농을 부어가지고 그 촛농이 엉겨진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방식인데요. 그게 영어로 세로맨시입니다. 그럼 세로라는 때 이 세로란 말은 서리다 뜻인데요. 우리가 서리다 하는 말은 바로 밀랍을 뜻하는 결합사고요. 우리가 서려 하는 것은 엉기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로맨 하는 것은 바로 귀지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때 시어라고 하는 것은 서리에서 나왔는데요. 귀 속에 기름이 서린다 하는 말은 엉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막, 즉 밀랍을 뜻하는 말이죠. 이런 귀지를 나타내거나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서려 하니까 우리가 서리가 내린다는 것도 물이 엉겨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촛농이 엉겨져서 생긴 그런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방식을 세로맨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촛농을 가지고 촛농이 지금 이렇게 엉기진 모양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점을 치는 것을 세로맨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엔 손가락을 보고 점 치는 방식은요. 카이로맨시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이때 카이로라는 말은 갈려, 손가락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카이로라는 말을 붙여서 거기다 맴시를 붙이면 바로 손가락을 보는 수상술, 손금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 하는 것은 갈라졌다 뜻이니까요. 카이로그래피 하게 되면 바로 필법, 서체 이런 말이 되고요. 카이로 프락티스 하게 되면 지압이란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카이로라는 말은 갈라졌던 바로 손가락을 뜻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손바닥은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뼘이라 부르잖아요. 뼘. 그래서 같은 말로 영어도 팜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팜트리도 있잖아요. 팜유 할 때 그 팜이 또 손바닥처럼 생겼다 해서 나온 이름인데요. 손바닥은 영어로 우리가 뼘,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팜인데 우리말 뼘에서 가져간 거로 보이죠. 그래서 팜이스트 하게 되면요. 손바닥을 보는 거니까 바로 수상가, 손금쟁이란 말이 되고요. 팔미스트리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손금보기, 수상술이 되겠죠. 손재주 이런 말이 나와서 우리 팜하면서 뼘, 손뼘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팜이나 뼘이나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주사위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거잖아요. 예, 주사위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은 영어로 클레로맨시라 부릅니다. 이때 클레로라는 것은 갈라다, 가르다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다는 것은 나누어진다. 번호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주사위로 점을 친다고 해서 이처럼 클레로맨시라 말을 쓰는데 관련된 말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클럭이란 말을 쓰잖아요. 클럭이란 말은 우리가 사무원이나 또는 보조원, 어떤 때는 클럭맨 하면 종교인을 뜻하는 말이죠. 목사를 뜻하는 말인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요. 갈라서 엮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상속이나 땅을 가르고 엮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다 옛날에는 뭐 안 배웠으니까 글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회에 있는 목사나 이런 성직자들은 글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상속이나 땅을 갖다가 갈라주고 엮어가지고 이건 네 거다 저건 저 거다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클럭이란 말이 갈라준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사위도 마찬가지로 번호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클레로맨시 하게 되면 나누어지는 숫자, 즉 주사위로서 점을 갖다가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수정구로서 점을 보는 것을 크리스탈로맨시라 부르는데요. 크리스탈란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크리스탈로맨시 하면 크리스탈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굳어 세우려니까요. 딱딱하게 굳었잖아요. 그래서 수정을 이용한 그런 점을 갖다가 우리가 크리스탈로맨시라 부르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수정이냐면요. 수정의 모양이 그 화학적 그 모양이 정삼면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DNA도 정삼면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유현상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수정구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이유가 그냥 뭐 잘난 찰려고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이불로 신비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자체의 화학적 그 구조 자체가 정삼면체의 사슬을 이루어졌는데 우리 DNA도 정삼면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공유현상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자수정 그 목걸이를 쓰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자수정 목걸이가 거기서 강한 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정삼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기가 나와서 마음을 안정시키게 준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수정을 갖다가 목걸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흙이나 모래를 가지고 점을 치는 방식인데 그걸 지어맨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어 하는 것은 땅짓자잖아요. 그래서 흙으로서 점을 친다는 뜻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모래나 흙을 쥐고 뿌려서 종이 위에 뿌려가지고 그 모양을 보고 이렇게 점을 치는데요. 지금 요게 그런 도구인데 요거는 처음에 초기의 것인데요. 요 지금 여기 돌아가요. 이게 네 개가 다 돌아가면서 손에 쥐고 아무렇게나 돌려요.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3, 2, 3, 2 이런 나왔으니까 아 이게 좀 규칙적으로 나왔잖아요. 3, 2, 3, 2
숫자가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아 재수가 뭐 어떻다 이런 걸 판단하는 데 쓰는데요. 이런 점을 갖다가 종이에다 적어놨고 거기다 흙을 뿌려서 그 점의 개수를 갖다 이렇게 센다든가 그걸 보고 이렇게 점을 치는 방식이 바로 지어맨시인데 흙을 이용한 데서 지어맨시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자이어맨시인데요. 자이어로맨시. 자이어라는 것은 자을이란 말은요. 돈다 뜻이에요. 실을 잡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실을 잡는다 해서 돌아간다 해서 자을이란 말에서 우리가 자이로스코프도 빙빙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자이어로맨시 하게 되면 지금 이것처럼 번호를 매기나 이게 글자를 적어놨고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백면 돌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쓰러져요. 이렇게 쓰러지면 그 자리가 자기가 나타내는 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실을 잡듯 글이 적힌 원을 백면 돌아서 넘어지면 거기에 있는 숫자를 보고 또는 어떤 글을 보고 자기의 어떤 운명을 점치는 그런 방식이 자이로맨시다라고 부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은 이코노맨시란 말인데요. 우리가 아이콘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는 얽혔다 뜻이니까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상, 우상을 뜻하는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발자국을 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방식이 바로 이코노맨시인데요. 이코노맨시라는 것은 바로 얽혀 있다니까요. 이 모양하고 어떤 그 운명하고 연관되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건강하면 잘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잘 걸어 힘이 있으니까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올 거고 지금 뭐 병이 났다든가 이러면 이게 선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발가락에 지금 이 발 모양에 새겨진 이런 족적을 보고 사람 성격이나 특징을 점치는 그런 방식을 뭘 한다고요? 이코노맨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르카노맨시란 말이 있는데요. 르카노맨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늙혀내 하니까 접시를 뜻하는 말인데요. 거기다가 마음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즉, 세 개의 돌을 던져가지고요. 신에게 이름을 불러요. 신을 갖다가 부르면 그 신이 도움에 의해서 이 즉 물결이 세 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돌을 세 개 던졌으니까. 그래서 이 파동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뭘 한다고요? 르카노맨시다 부르는데 늙혀내 하니까 접시를 뜻하는 말에다가 이 지금 맨시 즉 물결 모양이 접시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돌을 던져서 접시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을 르카노맨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이제 생쥐를 보고 점을 치는데요. 쥐에게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미오맨시라 부르는데요. 우리가 쥐를 영어로 마우스라 부르잖아요. 그 말은 미어 하는 것이 바로 물어에서 나왔어요. 쥐는 물잖아요. 그래서 물어 하는 것이 쥐를 나타내고 거기다가 마음을 붙여서 내는데요. 쥐가 내는 소리나 쥐의 흔적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쥐가 어떤 소리 내는가 보고 또는 어느 것을 지금 이렇게 먹이를 줬을 때 어디를 갉아먹는가를 보고 이렇게 이제 점을 치는 방식인데 쥐가 아무래도 해충이잖아요. 그래 해충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월달 걸 갖다 이러면 뭐 1월달에 해충이 많을 거다. 아니면 우리가 뭐 추수할 때 해충이 많을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방식을 점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든 것을 늙었다 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늙다라는 말은 죽다라는 뜻입니다. 시체나 죽은 괴사를 뜻하는 결합사로 늙으러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늙으러맨시 즉 네크로맨시 하게 되면요. 죽은 사람과의 영혼이 주고받고 하는 즉 영혼과의 영교에서 영매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네크로맨시라 부르는 거예요. 이건 늙었다가 아니고 죽었다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늙었다 하지만 자기네들은 네크로 하게 되면 죽음입니다. 그 죽은 사람 즉 죽은 영혼과 어떤 마음을 주고받고 한다니까요. 죽은 영혼과 영매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점을 네크로맨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꿈속에서 하는 우리가 이거는 많이 하잖아요. 개꿈 꿨다 아니면 뭐 돼지 꿈 꿨다라면 우리가 복근 사잖아요. 그러한 방식은 오나이로맨시라 부르는데요. 우리가 오네이로 하는 것이 바로 잠을 나타내는 그리스 로마의 신이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어눌하다였어요. 어눌하다. 잠자면 우리가 어눌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나이로맨시 하게 되면 바로 잠을 자서 꿈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점을 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해몽술이라고 부르잖아요. 책도 요즘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몽대사전 이런 나 있는데요. 그 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오나이로맨시, 즉 잠을 자서 하는 거니까 꿈점, 해몽술을 뜻할 때 우리는 오나이로맨시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엔 뱀의 모양을 보고 이제 점치는 방식은 오피오맨시라 부르는 거예요. 오피오맨시. 왜 오피오맨시 하면요. 엎어 하니까 뱀이 기어가는 모양을 엎어져서 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엎어란 말을 썼어요. 엎어맨시인데요. 오피오맨시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엎어진 뱀을 보고 이제 하는데요. 뱀이 무는 모양이나 사리를 튼 모양 또는 꼬리 방향을 보고 이렇게 점을 치는 방식인데요. 뱀을 이용하는 방식이 오피오맨시, 즉 엎어져서 하는 뱀을 뜻하는 말에다가 마음을 붙여서 만드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페그멘시란 말인데요. 우리가 페가수스란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 페가수스는 바로 우물에 있는 데서 놓은 말인들하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또는 메두사의 피에서 나왔다 해서 피가 솟아서라는 뜻도 있는데요. 예, 지금 우물로 봐서는 퍼기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물을 퍼서 기는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퍼기더서 이러니까요. 페가수스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페그멘시인데요. 우물이란 뜻이죠. 퍼깃 하니까 우물이잖아요. 거기다가 마음을 붙였다 해서 나온 게 우물점이란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 그 풍습인데요. 정월 14일 저녁 수수깡을 반으로 쪼개서 그 안에 콩을 집어넣고 그 콩을 집어넣어서 물 안에다 담근 다음에 그것이 부러진 모양을 보고 점을 친다고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콩이 많이 부르면 비가 많이 올 거다 하고 콩이 안 불고 있으면 가뭄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콩을 갖다가 우물 속에 집어넣고 하루 지나서 부른 모양을 보고 점을 친 방식이 바로 페그멘시다라고 부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우물을 보게 되면 우물 정자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우리는 옛날에는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마을에 이런 그 우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물 정자로. 근데 왜 하필이면 우물을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지금 첨성대도 보면 꼭대기에 보면요. 이렇게 우물 정자를 해놨어요. 예, 보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 보이죠?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경주에 수학여행 갔는데요. 우리 실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올라가도 아무도 안 말렸어요. 근데 이 올라가는 건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 했지만 옛날에 진짜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이만큼 우리가 문화재에 대해서 진짜 문외 아니고 정말 소홀히 했죠. 우리가 일본을 욕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관리를 한 거예요. 사실 문화재 이거 남아있는 것도 사실 어찌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이 귀중한 문화재가 이 보세요. 사람들 애들 올라가가지고 중학생들 올라가서 이 지금 위에 서 있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예. 뭐 일본이 뭐 우리 문화재를 가져간 거에 대해서 나쁜 말은 나쁜 행동은 맞죠. 그렇지만 진짜 욕할 것도 안 돼요. 우리도 이렇게 개판을 했는데 뭐 욕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했는데 예,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물정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첨성대가 별을 관측하잖아요. 그게 바로 북두칠성이 바로 지금 이게 우물이잖아요. 우물에서 그 깃는 바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 민족은 바로 은하수에서 왔다. 즉 북두칠성에서 온 하늘의 민족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써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번에는 자 우리가 돌무더기에서 자갈을 꺼내는 접인데요. 그게 스포멘시라 부릅니다. 피자가 발음이 안 되는데요. 피가 있으면 버서 파서에서요. 벗겨진다 해서 놓은 자갈을 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버서 파다에서 피가 발음이 안 되고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되는데 예. 스포멘시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돌무덤에서 자갈을 꺼내는 거예요. 원래는 피가 있는 발음인데 피가 지금 생략된 발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막대기로서 점을 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레버드맨시라 부릅니다. 레버드가서 내 뻗는다 하는 막대기 가지를 뜨다는 말인데요. 그 가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요건 지금도 우리가 수맥을 찾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레버드맨시 하게 되면요. 내 뻗어맨시, 즉 가지를 이용해서 막대기 점으로서 점친다 해서 놓은 말이고요. 이번에는 랩소도맨시 하는 것은 랩소도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랩서디에서 났는데요. 얼러서 외다 하니까 휘감아 암송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시의 구조를 읽어가지고 점을 이제 시집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펴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을 치는 방식이에요. 이번엔요 어깨뼈를 갖다가 불에 넣고 잘라서 점을 치는 방식인데 그게 스카플러맨시입니다. 스카플러맨시 하는 것은 쪼개 얼른 바로 쪼개 얼른다는 여기 지금 보면 스케플러 하는 것은 쪼개 얼러 하니까 몸을 싸고 있는 견갑골 즉 어깨뼈를 이용하는데요. 예, 이거 동물의 뼈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불에다 집어넣고 그 모양을 보고 탄 모양을 보고 이렇게 점을 치는 것을 스카플러맨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엔 우리가 사이어맨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이어맨시는 바로 사이어라는 것이 씌어졌다는 그림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림자 마음이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영매수를 뜻하는 말이에요. 심령점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심령점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게 사이어맨시라는 것은 바로 씌어져 있다, 가려져 있다는 거, 섀도우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관련된 말은 복잡하니까 제가 안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스파도맨시 하게 되면요. 시쁘다는 말이 아주 우리 중요한 말이에요. 시쁘다는 말은 바로 시들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즉 아주 시든 빛을 나타내는 나무재를 이용한 점이에요. 그래서 스파도맨시 하게 되면 바로
지금 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스파도라는 것이 시쁘다란 우리 고유한 말이에요. 이게 시들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런 시든 빛인 이렇게 잿빛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스파도멘시라는 것이 바로 재를 이용한 그런 점이에요. 같은 말이 바로 뭐냐면 테프로멘시라는 말을 쓰는데 덮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모에 따라 점을 치는데 바로 이게 재를 이용한 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 점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개 결론이에요. 자, 우리 우주는 자네가 무언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하는 말이 있고요. 인생을 살만하게 해주는 것은 꿈이 현실이 되리라 믿는 것이지.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인생은 짧죠. 그러니 가슴 안에만 담고 있는 말이 있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오늘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은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놓은 말들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점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모든 우주가 우리의 일을 도와준다 하는 것이 저는 꼭 믿고 싶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입니다. 저에 대한 무한한 지지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구민영이었습니다.